안녕하세요. 5월 19일 춘희문예학교 해오론반 사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과서 20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20쪽에 보시면 하천과 평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천은 동고서저의 지형으로 인하여 서쪽과 남쪽으로 흐르면서 서로 만나 큰 강을 이룬다. 우리나라의 하천은 강이죠. 하천은 서쪽과 남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지형이 동고서저의 지형이기 때문인데요. 동고서저의 지형이란 동쪽이 높고 높을 고자죠. 서쪽이 낮을 저, 낮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오른쪽 동쪽이 높으면 당연히 서쪽이나 남쪽이 낮게 되겠죠. 낮은 서쪽이나 남쪽으로 강물은 흐를 수밖에 없겠죠. 물은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니까요. 그러면 위에는 북쪽인데 북한 땅이기도 하고 북한 지역도 북쪽도 지형이 높은 지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강은 동쪽에서 서쪽 또는 남쪽으로 흐르고 있죠. 그 다음 산지에서는 물이 흐르면서 흙과 모래를 쓸어가고 평지에서는 물이 운반해온 흙과 모래가 쌓인다. 산지는 경사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흙과 모래가 썰려 내려갈 테고 평지는 낮은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 물이 운반해온 흙과 모래가 쌓이게 되겠죠. 이것이 오랜 시간 쌓이면 아주 넓은 땅을 이루게 되는데요. 그 다음 이렇게 쌓인 흙과 모래는 평평하고 넓은 모양을 이루게 되는데 이것을 평야라고 한다. 그래서 평야는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기름진 땅이에요. 그래서 농사 짓기에도 좋고 넓은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기에도 아주 좋아서 도시가 발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서쪽과 남쪽에 위치한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서는 평야가 발달하여 경상도는 산지인 곳도 있고 평야인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곳은 평야가 발달하여 벼농사를 짓는 사람이 많고 산지가 많은 지역보다 인구가 많다. 높은 산지보다는 평야 지역이 사람 살기가 편리하겠죠. 물 구하기도 쉽고 그래서 평야에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인구가 많습니다. 산지보다. 그 다음 동해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동해안은 해안 지형이 단조로우며 우리 동해안 하면 어디가 생각나시나요? 강원도 생각나시죠? 그러면 강원도를 염두에 두고 우리 동해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해안 해안 지형이 단조로우며 단조롭다는 것은 해안선이 깔끔해요. 들어가고 나가고 이런 복잡함이 없이 해안선이 아주 깔끔하고 그래서 해안 지형이 단조로우며 물이 맑고 깊어서 동해안은 수심이 깊죠. 바닷물이 깊어요. 그래서 바닷물도 많고 물고기가 많고 물고기의 종류도 많습니다. 그래서 동해안은 물고기가 많아 아주 훌륭한 어장이다. 그 다음에 산맥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등줄기라고 하는 태백산맥이 있죠. 그래서 그런 산지가 많기 때문에 그 산지에 지하자원도 많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묻혀 있는 거죠. 그 다음 멀리 있는 울릉도와 독도도 동해에 있는 우리나라의 섬이다. 동해안에는 울릉도, 독도라는 두 개의 섬이 있죠. 동해안은 섬이 많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속초, 강릉, 포항, 울산 등이 동해안에 속해 있는 지역이다. 동해에 접해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 다음 서해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황해라고 써여 있죠. 서해는 밀물과 썰물이 있어요. 그래서 바닷물이 파랗지가 않습니다. 물은 황토색이죠. 그래서 황해라고 합니다. 서해안을. 서해안은 해안 지형이 복잡하고 동해는 단순하다 그랬죠. 단조롭다고 했어요. 네, 서해안은 해안 지형이 복잡하고 물이 얕다. 그 다음에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커서 간척 사업하기에 유리하다 그랬는데 간척 사업은 바다를 메워서 땅으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밀물과 썰물이 있어서 썰물일 때 바닷물이 다 썰려 갔을 때 얼른 바다를 메꾸면 되겠죠. 그래서 간척 사업하기가 편리합니다. 용이하죠. 그 다음에 갯벌도 밀물 썰물이 있기 때문에 갯벌도 발달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해안에 접해 있는 도시는 인천, 보령, 장항, 군산, 목포 등의 도시가 서해안에 접해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21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21쪽이요. 21쪽에 보면 남해안, 우리 동해를 살펴봤고 그 다음에 서해 살펴보고 지금 남해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남해도 서해와 마찬가지로 해안 지형이 복잡해요. 그리고 여기는 섬도 많아서 2,000여 개의 섬이 있는 아주 섬이 많은 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도해라고 해요. 다자가 마늘 다자죠. 도는 섬도, 해는 바다해예요. 그래서 섬이 많은 바다, 다도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남해는 물이 맑고 깊어서 청정해역으로 지정된 곳이 많으며 북태평양, 세계에는 큰 바다가 있죠.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이런 바다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태평양에 접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태평양과 맞닿아 있어서 일찍부터 큰 배를 이용한 수출입이 발달한 지역이다. 수출하고 수입하려면 물건을 사오기도 하고 또 팔기도 해야 되죠. 그러면 수출품, 수입품이 배를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큰 바다가 있어야 편리하겠죠. 그래서 북태평양과 접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용이해서 수출입이 발달한 지역이 남해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부산이라든가 통영, 여수, 해남 이런 도시들이 있죠. 그 다음 제주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제주도는 화산 지형이에요. 화산은 원래 평평한 땅 속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다가 어느 날 폭발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화산에 의해서 생긴 산은 위에가 이렇게 움푹 파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랜 세월 물이 고이면 여기는 호수가 하나 생기죠. 그래서 제주도 한라산 위에도 호수가 있는데 이 호수를 뭐라고 하나요? 백록담이라고 하죠. 들어보셨죠? 백록담. 한라산 꼭대기에 있는 호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제주도는 화산 활동에 의해 생긴 섬이기 때문에 화산섬이라고 하고 섬 중앙에 한라산이 있습니다. 그 다음 겨울철이 따뜻해요. 제주도는 그래서 감귤 농사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관광산업 발달해 있죠.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이 제일 발달한 곳이 제주도죠. 그러면 밑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위쪽은 북쪽이고요. 북한이고요. 여기에 태백산맥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오른쪽에 동해에 제일 위에 속초, 밑에 강릉, 포항, 울산 이렇게 있죠. 그래서 동해에 접해 있는 도시들. 그 다음에 남해에는 부산, 여수 이렇게 있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서해는 인천, 군산, 보령, 목포 이렇게 서해에 접해 있는 도시들을 볼 수 있고 여기가 제주도고 그 다음에 동해에는 어떤 섬이 있었죠? 울릉도와 독도가 있었죠. 그 다음에 남해에는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여기에 수많은 섬들이 많아서 남해를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마늘 다자를 써서 섬도 바다해. 그래서 다도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문제 풀기가 나와 있죠. 우리 앞에서 배운 내용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번 풀어봅시다. 우리나라의 1월 평균 기온은 강릉이 서울보다 높다. 높다는 것은 따뜻하다는 얘기죠. 강릉이 더 따뜻합니다. 서울보다.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 그럼 왜일까? 왜 서울보다 강릉이 더 따뜻할까? 이런 원인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보자. 그럼 1번. 동해안의 해안선이 단조롭기 때문에
해안선이 깔끔하다고는 했죠. 그렇지만 해안선이 깔끔하다고 강릉이 더 따뜻할 수 있을까요? 해안선은 그냥 모양인데 모습이죠. 그래서 관계없고 2번 태백산맥이 차가운 북서풍을 막아주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우리나라를 보면 남한만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태백산맥이 이렇게 있다고 했죠. 우리는 겨울에 이쪽에서 불어오는 북서풍이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북서풍이 겨울에 불어와서 춥습니다. 1월이면 겨울이죠. 그래서 서울은 여기 있어요. 강릉은 여기 있죠. 그래서 차가운 북서풍을 서울은 다 맞아야 하지만 강릉은 태백산맥이 있어서 이렇게 막아줍니다. 그래서 태백산맥이 있어서 차가운 바람이 강릉까지 많이 못 가겠죠. 그래서 강릉이 서울보다 따뜻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 그 다음 3번 강릉 사람이 서울 사람보다 활발해서 더 따뜻할까요? 관계없죠. 그 다음에 서울이 강릉보다 지도의 위쪽에 있기 때문에 위쪽은 아니죠. 서울이 서쪽이라면 강릉은 어디 있나요? 동쪽에 있죠. 서울은 서쪽, 강릉은 동쪽입니다. 그래서 위쪽은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태백산맥이 차가운 북서풍을 막아주기 때문에 서울보다 강릉이 더 따뜻합니다. 그 다음에 읽을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지방 이름의 유래, 그 지방에서 발달된 도시 두 곳의 이름 앞 글자를 따서 지었다고 한다. 오른쪽 지도에서 보면 기역은 강원도고 리어는 충청도, 리어는 경상도, 디귿은 전라도입니다. 그러면 강원도에서 발달한 도시는 강릉과 원주여서 강릉의 강자, 원주의 원자에서 강원도가 되었고 그 다음에 경상도는 경주와 상주, 경주의 경자, 상주의 상자로 해서 경상도라고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라도, 전주의 전, 나주의 나, 이 나자는 뒤로 가게 되면 라로 발음이 되죠. 그래서 전라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충청도는 충주의 충, 청주의 청이 청을 따서 충청도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은 사회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